트럼프 당선인 일기 정부 때 자신과 각을 세웠던 인물들은 모두 제외하고 충성파로만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풀지도 관심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당선 직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해 확전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상이 하나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월에 참모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 8월 참모들과 회의하는 장면인데 보시는 건 그 모습들 가운데 일부인 트럼프의 스위트룸 상황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수락하는 장면, 지금 저 장면이죠. 예. 이 모습을 참모들과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된 수지 와일즈 공동 선대 본부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이제 비서입니다. 그리고 제이슨 밀러 캠프 공보 담당 선임 고문이나 스위트 밀런 전 백악관 수석 고문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영상에 담긴 사람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2기의 국정 운영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영상 자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모든 정권에서 예. 자기 그러니까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그저 농공 행사하는 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일본들이 주요 포스에 가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실세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예. 지금 정부는 지금 재선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예, 예. 인기를 덜 신경 써도 되고 하니까 예.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수지 와일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모습이 드러났었는데요. 예. 자, 수지 와일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57년생이신데 예. 80년에 레이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불과 23살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보다 쭉 지금까지 공화당 주변의 정치권에 일을 해온 정치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2016년 트럼프 1기 때도 공화당의 플로리다 주 그 캠페인을 예, 예. 맡아서 일을 했었고, 아. 그다음에 2018년에는 그 주지사 예. 론 드센티스 예. 캠프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 2020년에 예. 지난번 트럼프 4년 대통령 전 대선 때. 그때는 참여를 못했어요. 드센티스 그래요? 밀려났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이를 갈고 다시 돌아가지고 실세가 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네. 뭐 선거에서 졌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와일즈가 비서실장직 승낙하기 위한 조건으로 누가 집무실에서 대통령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자신이 통제하겠다, 이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승낙한 거죠. 네,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고 권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구난방이 되면 국정이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우리가 흔히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네.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관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수지 와일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최대 관심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를 할 때 그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정이나 외교에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정이 외정이고 외정이 내정이고 모든 게 권력 게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양반의 행보를 가만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랑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설이하면 이분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예. 그걸 맡는다는 말을 했죠. 하는 걸 보면 기업을 그렇게 일구려고 그러면 정말 그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은 그러니까 정부 조직도 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고 느려 터진 미국 정부를 어떻게 바꿀지 예.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2기 정부의 성공 여부, 지금 이제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인물을 누구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수지 와일스 이야기 와일스 언론 마스크 비서실장.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무리 관심 있는 거는 외교 쪽이니까 예. 외교 쪽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이 리처드 그레너 네. 그분이 이제 주 독일 대사를 지내셨고 일기 때 그분도
그 사람도 그 트럼프 충성파입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예.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예. 이번도 독일 대사를 지내실 때 예. 비전통적인 외교관이다. 외교관 그러면 이 의전에 익숙하고 프로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정치인 출신 외교를 하면서 아주 논쟁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 국무장관으로 이르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 외교에 대해서 우리 일기 예. 때 워낙 비전통적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먼저, 네. 미국 제일은 미국 먼저인데 이제는 네. 미국 단일, 예. 미국 유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예. 고립주의요. 예.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그러니까 이번은 무대가 예. 그러니까 미국도 무대고 세계도 무대고 예. 그새 이기 때문에 이제 예. 미국 중심으로 외교를 집행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전 세계에 철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린의 전 대사는 예. 트럼프 스스로 나의 책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주한미국 철수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쪽에서는 뭐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철수는 옛날부터 한국어를 좀 흔들고 싶은 분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띵크탱크 하신 분도 맨날 그 말 해가지고 한국인 잘 대접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주한미군 철수 글쎄 말은 할 수가 있겠죠. 말은 할 그렇지 수가 않고 있다. 절차적으로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예 공약으로 철수한다를 끝내 철수 못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차원의 전략적 고려도 있는 거고 안에 정치적 고려도 있는 그렇군요. 거라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우리 흔히 제일 걱정하는 게 방위 분담금을 7배, 8배, 10조까지 올리라는 말이 100조까지 올리라 이런 예. 말도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걱정하는 그런 식의 거래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보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할 것인데 특히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같은 기업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은 안 가는데 상상은 안 가는데. 안 가는데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사람 개편하는 걸 보면 트위터를 인수해서 개편했죠. 이름을 예, 다 바꿨죠. X로. 많이 바꾸고 예. 해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정부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다만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조직처럼 기업 조직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그런 식의 어떤 리셔플링이랄까 재조직 같은 시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이방카 대신에 장남과 차남 부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얼굴에 용돈을 잃기까지 38일이 남았다.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요 그래픽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이네요, 그죠? 네. 이제 38일 후면은 취임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용돈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전쟁 지원금 받아가 예. 뒷돈 챙겨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시니컬한 냉소적인 반응인데 예. 글쎄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처했고 예. 저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러우 전쟁을 보면서. 왜냐하면 예. 이게 그냥 이 사태 일이라는 것이 이게 예.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흐름을 타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국정치학을 한 50년 공부하다 보니까 아. 흐름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확전의 흐름. 예. 네. 하나는 이미 북한이 군대를 보냈다는 식의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식의 참여지 차원에서 확전. 예. 다른 하나는 러시아 안에서 전쟁이 커질 확전. 어느 쪽도 우리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북한 군대 가면 예. 한국군 안 오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예. 전쟁이 격화되면 한국의 공공 무기를 지원해라라는 식의 압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아주 골치 아픈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흐름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판을 바꿈으로써 반드시 나쁜 쪽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했는데 실제로 집권하자마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24개를 끝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 끝내려는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일기 정부 때 관계는 어땠습니까?
브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브로맨스. 않습니까? 아주 친한 예. 가까운 사이였고 물론 두 분 다 그 저 성격이 강한 분들이니까 예. 뭐 친하다고 친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서로 어떤 말이 통하는 사이니까 거래는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푸틴 대통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협상의 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은 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런 식의 힘도 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 통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기다리라. 자자, 나 물게. 수시.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시. 수시,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감도.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자자, 나 물게. 수시.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시. 네, 이게 즉각 복귀 명령을 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실전에 본격 투입될 거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예. 북한군이 10,000명이 그다음에 네. 러시아군 4만 명하고 5만 예.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네.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전투에 임박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황을 회복을 해야 휴전 협상에 들어가도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니까 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북한이 거기 가는 것, 아까 이제 걱정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만약에 북한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 예. 제3자 개입입니다. 그럼 네. 확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갔으니까 예. 공식적인 북한 차원에서 개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 지금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전투가 재개가 될 수 있고 북한 그쪽 러시아 쪽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북한군 사상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쩌면 큰 변화 조심은 금방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했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확전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통화 내역은 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탑다운 방식의 외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큰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국가의 명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 지금부터 접근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그 확전의 우려를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라는 그냥 확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서로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우려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예. 그러고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부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들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예. 좀 두고 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혹은 네. 대통령 스타일이 달라졌으니까 아까 중동보다는 그쪽에 확장 우려를 했는데 예. 거기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김 네. 교수님의 분석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